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만약에 미쓰리가 오늘 방송에서 6월달 FOMC 의사록 말씀드리지 않으면 야 미쓰리 너 왜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1부까지 들으시고 미쓰리 네가 까먹었구나. 내가 그 얘기 짚어내야지라고 벼르고 계셨던 청취자님들께 살짝 죄송한 말씀을 6월달 FOMC 회의록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이 금리 인하 근거 강화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경제 부정적 요인들이 지속되면 단기간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일부 위원들은 금리를 인하하면 고용시장이 과열될 것 같아. 불균형이 심화될 것 같아. 라는 걱정을 했지만 절대로 필요 없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지금 금리 인하는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정말 금리 인하한 다음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사실 제가, 작년과 올 초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미쓰리 저는요, 한 번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7월 달 한 번뿐만 아니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망대로라면 3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 점은요. 제가 미국의 경기가 꺾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런 시나리오보다 어찌 보면 조금 더 미국이 좀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요. 다른 경제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 미쓰리는 꼼꼼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국의 보수당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음을 불사하고도 나는 노딜 브렉시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보리스 존슨. 그리고 처음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별로였는데 어쩔 수 없지 무거운 마음으로 노딜 브렉시트 해야지라고 생각을 바꾼 제레미 헌트. 이 두 사람이 지금 16만 명 보수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표심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우편 투표는 진행 중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되든 7월 22일 날 결과가 나오고 7월 23일 날 보수당 당대표가 되면서 총리가 되면 당장 유럽연합으로 달려가서 지금 현재까지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융커 위원장의 바지가랭이를 붙잡든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다시 재협상 하자고, 그럴 가능성 지금 100%죠. 자, 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어떠냐? 융커 위원장이 10월 말까지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나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이 되든, 제레미 헌트가 되든, 둘 중에 누가 되든, 제레미 헌트 하라베리가 와도 나는 재협상 없어. 라고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융커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영국 내에서 조기 청선을 한다면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앞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쓰리가 조심스럽게 만약에 지금 융커 위원장이 그래 지난번에 메이 총리랑 협상했는데 그게 영국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니네가 다시 총리 뽑아가지고 데리고 와 다시 협상하자 이렇게 해주면 사실 유럽연합은 호구잖아요, 호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만만해 보일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재협상에 대한 선을 그었지만 연장은 좀 해주겠다. 살짝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말,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협상을 해서 12월 말이 아니라 10월 31일은 너무 좀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정말 최후의 보루처럼 최종 무슨 통보처럼 최후 통첩처럼 연말까지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융커 위원장은 10월 말로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그렇다면 다음에 누가 될까? 다음에 지금 내정자로 뽑혀 있는 사람이 우르줄라 독일 국방장관이죠. 이분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브렉시트 기한 재차 연기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에 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내용 고수하겠다, 바꾸지 않겠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 문제거든요. 이 보수당 내에서는 야, 그냥 영국이 유럽연합에다 발을 뺄려면 다 빼는 거지 뭘 그 안전장치란 이름으로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냐 이런 거고, 그리고 유럽연합은 야, 발 좀 담그면 어때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우르줄라 독일 국방장관이 만약 영국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브렉시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유럽연합이 한 발 뒤로 물러선 거구나.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보리스 존슨이나 제레미 헌터 둘 중에 누가 하나 이제 총리가 되면 재협상 하자고 달려들 거고, 그럼 유럽연합이 재협상을 위해서 연기를 해주겠다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연합에서 지난번에 융커 위원장이 만약에 영국의 총리가 새로 뽑히고 뭐 조기 총선하고 그런다면 그 시간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 연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르줄라 그 독일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작년 11월 달에 메이 총리랑 유럽연합이랑 합의가 다 끝났어. 근데 니네 영국 내 문제로, 즉 니네 그 정치적인 문제로 이걸 우리와 협상했던 거를 지금 계속 부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유럽연합이 니네 영국의 호구냐? 우리 싫거든? 그러니까 만약 니네 국내에서 그 합의안을 가지고 뭐 표결에 또 붙이든 1차 붙이고 2차 붙이든 아니면 뭐 야당에서 제2국민투표를 하네 하든 어쨌든지 간에 시간을 우리가 조금 벌어줄 테니까 니네 그 의회 안에서 야당이랑 뒤죽박죽 해가지고 니네들끼리 하여튼 치고받고 해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내놔봐. 대신 그 치고받고 하는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시간은 우리가 줄 수 있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르줄라 독일 국방장관과 융커 위원장이 브렉시트 기한을 조금 연기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재협상이 아니에요. 영국 니네 국내에서 우리와 합의된 이 합의안을 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싸우든 뭐 하든 뭔 난리를 치든 하여튼 니네끼리 합의를 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지난번 융커 위원장이 만약에 영국이 이제 총리가 이제 선출되고 만약에 조기 총선하고 이랬을 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여유를 두겠다고 해서 전 개인적으로 12월 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 3개월 정도는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과 미국 문제. 자, 이 문제는요. 또 미쓰리가 이렇게 얘기 드렸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이란을 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을 약올리기 위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더 깐죽거리고 더 시비 걸고 더 위협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골치 아프죠. 내가 이거를 치자니. 그래, 지난번에 이란이 막 개기니까 감정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공격 버튼을 막 누르라고 했다가, 이성을 좀 찾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분 남겨두고, 공격을 철수했다고 하죠. 이미 그때요, 그 호르무즈 그쪽 해역에는요,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전투기 다 떠 있는 상태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가 임기 10개월도 안 돼서 받은 그 노벨 평화상을 너무나 받고 싶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오바마를 이기고 싶은데 젠장 맞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2번밖에 못 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2번 해먹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은 또이또이가 되는 거고, 그죠? 다른 것들을 막 이제 비교하지 않습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 때는 김정은을 만나라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줬고 자기랑은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났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에 비해서 뭔가 우월하는 그런 거를 좀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노벨 평화상이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면 똑같이 받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스스로 자위를 하는 거죠. 오바마는
개뿔도 한 거 없이 그냥 임기 10개월도 안 돼서 그냥 흑인 대통령이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된 것만으로도 그거는 평화상감이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가 직접 발로 뛰고 직접 협상하고 직접 김정은과 만나고 싱가포르로 부르고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즉 딱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금수저여가지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띵야띵야 놀면서 성공한 게 아니라 진짜 나 혼자 힘으로 자수성 간 사람이야. 이런 뉘앙스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이란을 칠 것인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만약에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나가리 됐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내가 트럼프라면 그때 친다. 어차피 노벨 평화상 못 받을 거니까 이란이라도 조지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간다든가 그러면은 못 친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제도 제 후배가 이렇게 깐죽거린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그런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혼내줘야 돼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좀 노리고 깐죽깐죽 거리는 거잖아요. 어이, 너 평화를 사랑하는 대통령이라고 누가 그러더라? 어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디 네 몸에 사리가 생길지 아니면 우리 공격할지 네가 정말 평화 대통령인지 아닌지 보여줘.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깐죽거리거든요.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기똥찬 아이디어가 나왔죠. 어이, 야, 중국, 일본, 한국, 니네가 쓰는 기름 호르무즈 지역 여기 지나간다며. 야, 우리가 왜 니네들 쓰는 기름 실은 배를 우리가 지켜줘야 되냐? 야, 돈 내. 이런 거. 아, 돈 없는데요. 저희 빚이 산더미예요. 그러면 몸으로 때워. 야, 파병시켜. 이 카드를 내놨죠. 그런데 이거를 누구보다 좀 반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이거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단독으로 이란을 치면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갈 수 있으니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들었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이 내가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이래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너무 억지스러우니까 그 명분을 호르무즈 지역에 왔다 갔다 하는 유조선을 과연 어느 국가인지 그러니까 자국의 유조선을 보호하는 그런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연합군이 이란을 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란의 그 깐죽거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미국과 이란의 긴장감이 아니라 지금 영국과 이란의 긴장감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란이 그레이스 1이라는 영국의 유조선을 지금 억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이란이 니네 그랬어? 영국이 이란의 그레이스 1이라는 유조선을 억류하고 있으니 이란에서는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그랬다 이거지 우리도 니네 유조선 억류할 거거든. 그래서 억류하겠다라고 일단 말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회를 노렸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5척의 무장 성박이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을 지나고 있는 영국 유조선 브리티스 헤리티스 호를 납포하려다가 실패합니다. 자, 영국 유조선에 접근해서 그 혁명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5척의 무장 성박이 슬그머니 그 영국 유조선 브리티스 헤리티지호에 가서 야, 니네 이란 영해에 빨리 정박해. 그리고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 유조선이 잘 가는지 유조선 뒤에서 영국 유조선 뒤에서 그 유조선을 호위 중이었던 영국 해군 소형 구축함이 어이 니네 안 떨어져? 안 떨어지면 우리 발포한다? 라고 경고하자 할 수 없이 그 5척의 무장 성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거 증거가 있냐? 미군 소속 유인 정찰기가 또 이 장면을 촬영했다고 하죠. 자, 이란은 이렇습니다. 야, 웃기지 마. 우리
24시간 동안 외국 선박과 조우해 본 적이 없어. 영국이 뭐 우리가 뭐 5척이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긴장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작극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국 더 타임즈에서 영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오만해로 진출하는 자국 유조선 호위를 위해서 몬트로즈 함을 투입했다고 하죠. 자, 지금 어느 순간 이란과 미국의, 그러니까 핵 문제로 인해서 긴장감이 시작됐던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감에서 이제는 유조선을 억류하고 보복하고 이런 과정으로 미국이 아니라 영국과 이란으로 긴장감이 좀 그 대상이 바뀝니다. 뭔가 이렇게 살짝 이슈가 전환된 것 같아요. 물론 프랑스 대통령과 로하니 대통령이 15일까지 핵협정 재개할 뭐 조건을 협의했다 뭐 얘기하기하지만 이거는 별로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의 최초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트럼프가 한 거죠. 왜? 핵합의 탈퇴했잖아요. 핵협정 탈퇴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이란한테 어이, 니네 좀 혼나봐야겠다. 그러고 미국이 핵협정 탈퇴하고 이란 제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의 시작은 미국과 이란이기 때문에 뭐 이란이 뭐 유럽연합한테 뭐 이란 원유 수출해라 뭐하라 하지만 사실 원래 문제는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이 맞는 거죠. 자, 니온게이자이 신문에서 뭐라고 기사를 내보냈냐면요. 미국 정부가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동맹국 군을 만들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협력을 타진 중이라고 하고요. 일본 자위대는 아마 쪼개면서 갈 겁니다. 자, 미국 합참의장은요, 몇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런 구상을 지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베 신조가 지난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제가요, 이란 가서, 제가 어떻게 좀 중간다리 역할 좀 하겠습니다라고 이란을 갔죠. 물론 그 행동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고는 했는데 참 쓸데없는 짓 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베 총리가 이란에 가 있는 동안에 오만해로 지나가던 일본 해운사 소유의 유조선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러니 일본 자위대, 일본 입장에서는 물론 그때는 뭐 중재하러 갔으니까 그런 마인드는 아니었지만 지금 미국 대 이란의 긴장감으로 국지적인 어떤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으니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고 그 연합군을 만들 목적이 뭐겠습니까? 명분이거든요. 그 명분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젠장 맞을 지난 6월 달에 이란이 우리 일본 배 공격했어.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자위대 파병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미국 합참의장이 몇 주 이내에 어떤 국가가 이런 구상을 지지할지 대한민국이요. 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유의 85%가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온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돈 내라고 했잖아요. 돈 안 내면은 몸으로 때우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도 파병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에 이제 중국이 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당장 지금 이 미국이 이란을 제재함에 있어서 영국이 당장 달라붙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이란의 유조선이 공격당한 거 명분으로 일본 합류할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당연히 미국에서 까라면 까야죠. 당연히 합류합니다. 중국이 문제죠. 자, 어쨌든 보셨죠? 미국과 이란 문제가 지금 이렇게 미쓰리가 예상했던 대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릴 방법을 찾아봐라. 측근들에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달러화 강세가 재선에 필요한 경제 호황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자, 레리 커들로와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 환율 조작을 좀 반대하고는 있지만 금리를 떨어뜨려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는 좀 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국을 겨냥해서 쟤네들 환율 조작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지도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시장에서는 이율 배반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느냐? 프랑스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대형 IT 기업들을 겨냥해서 지금 디지털세를 이제 부과하겠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자, 미국 무역 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무역을 하고 투자하고 이런 데 있어서 뭔가 방해되는 것들, 그 방해되는 외국의 불공정 조치를 조사해서 야, 쟤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했는데 쟤네 조질 방법 좀 어떻게 생각해봐봐. 그거를 이제 권한을 대통령한테 부여하는 법이 바로 무역법 301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세는 무엇이냐? 전 세계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고 and 프랑스 내에서 1년의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이면 프랑스 내에서 생기는 매출의 3%를 프랑스 정부에다 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 연매출 7억 5천만 유로가 되는 그 기업들을 찾아봤더니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미국의 IT 대형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프랑스 이 디지털세 맞대응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쫄지 않고요. 프랑스 상원 디지털세를 표결에 붙여가지고 최종 통과해서 7월 말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서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보잉과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 때문에 지금 부딪히고 있죠.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지난번 사고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보잉을 안 사고 에어버스를 사는 바람에 오히려 에어버스의 어떤 수익은 좋아졌다. 미국 입장에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이 이 비행기 보조금 때문에 별로 그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 또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지금 관세 부과 검토 중이죠. 거기다가 프랑스와 디지털세로 또 맞붙는다. 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 이야기 해봐야겠죠? 예, 중국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방송 제목이 미국이 찌질해졌다 그랬죠? 그것도 상당히. 이 상당이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쓴 표현이거든요. 되게 거창하게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제재한다는 등 아메리칸 퍼스트를 한다는 등 어쨌는데 결국 지금 미국이요. 콩 때문에 내가 미쳐. 콩 때문에 내가 미쳐.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구 때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표바 때문인 거죠. 자, 중국이요. 우선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신에서 그 보도한 내용을 보면 화웨이가 중국 은행들로부터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15억 달러를 조달했다고 합니다. 자, 신디케이트론이 무엇이냐? 여러 은행이, 여러 금융회사가 대출단을 조성해서 같은 조건으로 단일 채용자에게 대출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고 싶은데 제가 지금 4대 보험이 되는 무슨 어떤 그 기업의 정규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나은행을 가요. 그럼 하나은행 가서 이제 신용대출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으로. 근데 제가 꽤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일단으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을 받은데 돈이 더 필요하니까 이번에는 KB 국민은행을 가요. 그럼 국민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았다면은 예를 들면 1억을 해줄 텐데 내가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1억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에서는 하나은행과 똑같이 1억을 못 해주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용에 어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창구감이 이럽니다. 아, 고객님 신용 분석을 해봤더니 이미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게 있어서 대출 한도에 의해서 저희는 한 5천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에서 이미 1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이율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혼자 여러 군데 대출을 받을 때 한도라든가 이율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화웨이는 이 신디케이트론이 뭐냐? 하나은행, KB은행 모든 이런 몇 개 은행들이 화웨이를 돕자.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면은 하나은행 1억, 국민은행 1억, 외환은행 1억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1억씩 해가지고 이자
뭐 똑같이 이런 똑같은 조건으로 화웨이를 돕는 거죠. 이거 누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화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면 절대 불가능하죠. 저 같은 개인이 안 되는 거죠. 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삼성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만약에 삼성이 위기에 봉착한다면 우리나라는 삼성을 이렇게 줄 가능성이 있죠.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중국은 화웨이가 그만큼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웨이가 이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린 다음에 앞으로 이제 더 계속해서 이제 제재가 물론 일부 풀리긴 했으나 제재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화웨이에 대한 대출을 이제 좀 꺼리니까 화웨이가 돈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화웨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중국 은행들이 이제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화웨이의 이번 대출은요, 이 미국 상무부가 블랙리스트에 화웨이를 올린 다음에 지금 최초로 받는 첫 큰 규모의 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웨이가 그동안 제재를 받아서 타격이 커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받는 거다. 물론 그 말이 맞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 관계에서 우리가 당장 우리 기업이 힘들다고 일본한테 무릎 꿇으면 안 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좀 버텨봐야 된다. 그럼 버틴다라는 건 결국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제가 이 화웨이가 신디케이트 론을 이번에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어제 방송에서 화웨이 제재 공식적으로 해제됐죠? 그죠? 화웨이가 미국이 제재를 풀어주니까 대출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이 심리는 뭘까요? 제가 만약에 화웨이라면 만약에 일부 제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화웨이 일부 제재를 풀어준다라는 약속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웨이가 대출을 받으면요, 미국은 절대 제재를 해제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람이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더 약해질 때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재가 풀리기 전에 화웨이가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대출을 크게 받는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이구 요거 조금만 더 조지면은 요거 화웨이 박살내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허벅지를 꽉꽉 찔러가면서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재가 풀어지니까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일은 미국의 상무부에서 합니다. 재무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번에 화웨이를 풀어줍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되게 원래 상무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재무장관이 화웨이 이 제재 해제를 나설 필요가 없는데 왜 나섰을까요?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꼬붕이거든요. 자, 무역협상에서 새로운 화두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서서 아이고 그놈의 콩 때문에, 제가 콩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G20 정상회담 협상 재개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국은 중국에게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지 않고, 그리고 화웨이 거래 재개해주고, 중국은 미국의 대두 54만 톤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돈다방 미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지 않은 거 플러스 화웨이 거래 재개 플러스 25% 관세 부과 1년 면제 줬죠? 미국이 진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이 이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콩 때문에요. 이 콩은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이에요. 이 미국은요, 연일 중국한테, 이건 말이 표현이 촉구지요. 그러니까 촉구 계속 이제 요구한다는 거죠. 미쓰리 표현에 따르면 애걸복걸입니다. 니네 휴전해서 농산물 사주기로 했잖아. 빨리 약속 지켜. 이러고 있고요. 중국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데?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의 그런 아주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하는 그런 성향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내가 콩 안 사준다는 건 아닌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하여튼, 기다려봐.
내가 가서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이럴 거라고 했죠. 지금 그 일이 그대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콩 때문에 내가 미쳐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중국이 그들이 하겠다고 말했던 우리의 위대한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 구입하지 않아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자, 바라건대 그들이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9일날 CNBC 방송 행사에 나타나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시 주석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미국이 콩 때문에 몸이 달아요. 자,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알았어. 내가 언제 뭐 안 사준다고 했냐? 기다려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요. 농산물 무역을 중미 양국 간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죽어요. 환장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중국과 이 기업 사업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속 터져서 죽는다고 했죠? 중국의 이런 성향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런 성향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결코 쉽지 않는 이유가 이거라고 했죠? 여러분, 돈다방 미스리가 최초의 감성 경제방송이라고 자신하면서 이런 방송을 지금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치로만 따졌을 때는 1년 전에 수치로 계산했을 때 미국이 압승이거든요. 근데 돈은 인간이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인간이고 시간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이 더 중요한 문제에서 지금 결국 사이즈로 안 되는 중국이 오히려 지금 이놈의 콩 때문에 키를 쥐고 있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요. 이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일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원래 협상을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해본 역사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옛날에 삼국시대 때 이렇게 치고받고 했지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공격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항복을 했지. 우리나라 38선 그 휴전선이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강대국들이 그냥 지네들끼리 그냥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긋구했지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할지 모르는 민족입니다. 모르는 국민이에요. 협상력이 약해요. 조선시대 때는 명나라 그늘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전쟁하고 그 전쟁에서 내가 얼마를 잃고 얼마를 얻고 이걸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못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약간 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꼭 제가 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제가 일본과의 문제에서 뉴스를 다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일본이 공격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정부 해봐. 이거 어떻게 뭐 완화되려고 풀어봐. 근데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거니까. 일본이 요구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항복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라고 쓰고 항복이라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이 제시한 거를 뭔가 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 문제를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항복하는 동시에 일본은 다른 제재를 하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면요. 가장 일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마. 우리가 일본의 약한 부분을 공격했을 때 우리한테도 피해가 올 텐데. 그러나 그 피해는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본에서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고 뭐 하는데 그 공격은 공격대로 받고 우리는 일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끊어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고는요. 저는 이번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중국이면 제가 중국이 이런 식으로 사람 속 터지게 하는 민족이고 아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12라운드 중에 1라운드가 끝나는 걸 거고 뭐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담에서 시간을 벌어갖고 막 이런 얘기했죠. 제가 만약에 중국이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야, 미국이 중국한테 야, 중국 너 콩 사주기로 했잖아. 왜 안 사줘? 그러면 중국 입장은 야, 내가 콩을 좀 사줘야 되는데
웃자냐? 네가 이란 제재하는 바람에 우리 중국은 이란 기름을 쓰는데 네가 우리 중국이 이란 기름도 못 쓰게 네가 제재하는 바람에 우리 니네 콩을 실어올 배가 없네. 그러니까 배 담을 그 배를 운영할 기름이 없네. 웃자냐? 이래서 중국 입장에서 일타쌍피할 수 있죠. 콩 수입해 주면서 시간 끌고 협상 끌면서 이란으로부터 수입도 재개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로 수입을 금지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뒷구멍으로 뭔가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어차피 이런 판이면 야 내가 콩을 사주려고 했는데 니네 미국에서 중국까지 콩을 실어와야 되는데 아이고 원유가 없네. 니네가 이란 제재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라는 핑계를 대고 그래서 예 이란 원유 수입 제재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금리 인하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제롬 파월 미국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준비를 마쳤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자,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0.5포인트 인하할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불확실한이라는 단어를 26번 썼다. 그 이유로는 대표적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가장 큰 문제. 두 번째는 고용시장이 과열되냐라는 질문에 그런 증거가 없다. 즉 고용시장이 둔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 부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약하다는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영국의 브렉시트. 다섯 번째는 영국 정부 부채 한도 도달 문제 때문에. 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이 사람은 매파예요. 예. 7월 달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는 과도하고 0.25를 인하하고 연말까지 0.5 그러니까 0.25씩 두 번 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한다면 자산 가격 급등하고 버블 가능성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서 연준이 저렇게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 얘기보다는요. 중국과 미국의 콩 문제 그리고 제가 만약에 중국이라면 미국한테 협상하면서 이란 원유 제재까지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오늘 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요. 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7월 13일 토요일 날 더욱더 다양한 내용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